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건설 당시 여러 하청 업체를 거치며 부실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붕괴된 것이라고 하죠. 지난해에 같은 구간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적도 있었기에 중국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언론 탄압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언론인 자오란제는 내일온 고속도로 붕괴는 설계와 시공,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비극이라며 돈에 미친 중국 건설사와 공산당이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결국 더 큰 참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죠. 실제로 부실 공사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한 사고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사망자들이 주로 하층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무너지거나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져도 죽거나 다치는 이들은 평범한 시민들로 불만을 표해도 영상을 내리고 언론을 통제하면 되는 일이기에 무시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중국 공산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실 공사로 인한 참사를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교량에서 열차가 추락한 원저우 열차 사고도 자연재해로 치부되었고 2021년 지하철이 수몰되어 수십 명이 사망한 사고도 호구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인해 베이징 저수지가 범람했을 때도 중국 당국은 구조 활동 대신 보여주기용 추모에 열중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참사들은 근본적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진도 8.0 규모의 대지진이 스촨성을 덮쳐 약 8만 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실종되는 최악의 대참사가 발생했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지진으로 당시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어린 학생 1만여 명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 피해를 조사하던 도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었던 학교 건물들은 기와장이나 깨졌을 뿐 아주 멀쩡했는데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학교 건물들이 모조리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식을 찾기 위해 붕괴한 학교의 잔해를 맨손으로 뒤지던 학부모들은 철근도 없고 양생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맨손으로도 두부처럼 부서지는 시멘트를 확인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에는 기둥 한 개당 4개 이상의 철근을 박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수를 줄이는 걸 넘어 아예 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와 협의 없이 건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에선 건축주의 주문에 따라 최초 설계 도면이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중국의 전형적인 건축 비리로 결국 어린 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지진이 아닌 어른들의 탐욕이었던 것이죠. 학부모들은 당연히 중국 공안의 부실 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달라 요청했지만 그대로 묵살당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도 수십억 인구가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대형 사고가 반복되어도 중국의 부실 공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로 인한 반복적인 붕괴와 재건은 중국 사회에 흉터를 남기고 있지만 당 간부들에게는 정치적 성과로 남아 승진의 발판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뒷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오란젠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탄압을 피해 탈출한 이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거짓과 탐욕, 폭력으로 이루어진 체제로 인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 판스구이는 중공 통치하의 부패 체제에서 각종 건설 공사가 여러 차례 하청을 주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부패한 관료들이 빼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공업체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산당의 부패로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에 분노한 한 중국 네티즌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야말로 가장 큰 부실 공사로 거짓, 기만, 탐욕, 사악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제 손안에서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끝장입니다. 중국인들이 정의롭고 사심 없이 떠나기만 하면 그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중국인은 당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일으켜 평화를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삭제되었지만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정권이 전복될 만한 사건들이 중국에서는 매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철저한 여론 통제와 공포 통치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어 불만이 있어도 입을 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 내 정치적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건물 붕괴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실 공사 문제와 정부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검열하지 못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비공식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공산당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의 심화도 중국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반감만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이죠. 중국 사회는 당장 내일이라도 폭발할 수 있는 핵폭탄급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국에서도 부실 공사 문제가 대두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전에 안전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처럼 두부 나라라는 오명을 피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